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사회를 맡은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김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문예술 콘서트는 인문 쿠킹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요리사이자 음식 컬럼리스트이신 박찬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박찬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문은 저는 모르는데요. 밥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밥 얘기하러 같이 김반장이라고 해서 김반장이랑 아까 처음 만났지만 친형제처럼 금세 친해졌어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죠.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기자 생활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기자를 하시다가 요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 저는 얼추 알고 있지만은 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제가 더러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인쇄 매체에서도 써 있기도 한데요. 이 기자 생활 같은 게 잘 안 맞았어요. 기자는 글솜씨보다 훨씬 의협심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종을 해야 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런 저는 남과 원래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제가 한 3일간 회사를 안 나갔어요. 네. 요즘 같으면 바로 해고죠. 그래서 팩스로 사표를 보낼까 하다가 회사를 나갔더니 부르더라고요. 부장이 저를 불러서 그럼 제가 먼저 좀 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큰 소리 치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진짜 썼어요. 사표를 써서 주고 나오는데 앞이 캄캄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맞대요. 뇌에 충격을 받으면 시신경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표를 내고 야 이제 뭘 하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리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비슷한 직종, 그러니까 직군도 아니고요. 예. 기자나 뭐 작가 이런 예. 건 좀 얘기가 되겠지만 요리사라는 게 그렇군요. 너무 좀 뜬금이 없어 갖고요. 예, 제가 원래 좀 뜬금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게 요리사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보다는 좀 제가 옛날 세대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게 진짜 첫 직종이 저거 요리사예요. 그래요? 음식을 파니까 굶지는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제 뇌리에 있었죠. 그래서 요리를 하면은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하게 됐어요. 실은. 이연복 그 셰프 있잖아요. 그 양반 얘기 한번 들었는데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북창동에 거기가 원래 화교거리잖아요. 지금도 좀 있어요. 화교 물품 파는 데가 중국집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밥을 준다 그래서 취직을 한 거예요. 돈을 준다 그래서 취직한 게 아니고. 휴무는 1년에 추석 설날에만 쉬고 그래서 밥을 뭘 줬어요 그랬더니 가마솥에다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퍼내면 그 밥으로 볶음밥을 하잖아요. 그 누룽지를 삶아서 준대요. 하루 3번 누룽지를. 그래서 반찬은 뭐 줬을 때 소금 짠지. 그렇게 지독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간대요. 그 직원들이 거기서 자고. 진짜. 불나면 어떻게? 불나면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왜 거기서 자요? 그랬더니 방이 없는 애들이 많고 새벽에 가서 연탄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한 게 바로 요리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나은 조건이죠. 제가 이태리에서 요리 수업하고 한국에 와서 2002년도에 왔거든요. 월급 얼마 받았게요? 그 100만 원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한 140, 50만 원 되려나? 100만 원 받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요리사를요. 네. 제 생각에는요.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요리사를 한다는 게 그래도 요리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는 좀 알고 있어야 그게 소위 말해서 컨버전이 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대답하면 트리포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 유명한
유명한데 영화는 엄청나게 졸린 트리퍼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화 광의 세 가지 단계라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를 많이 보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비평하잖아요.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음식도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영화를 직접 만들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음식을 이제 먹죠. 먹다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까불면서 이렇게 평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집은 주방장이 바뀐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떻게 알았어?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에이씨 이까지 건 나도 만든다. 이렇게 된 게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불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시죠? 사 먹을 때 야 어떻게 이따위로 밥을 해주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식당 갔는데 이 사금 밥 주고 이렇게 아침에 해놔서 저녁인데 밥이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밥 줄 때 화나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야 이거는 밥 먹는데 밥을 이렇게 주는 건 정말 옳은 자세가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면 실력은 없지만 마음으로 밥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요리사를 결심하게 된 제일 큰 동력이지 않은가 싶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예, 그 34살이었는데요. 지금은 34살의 취업 준비생도 있어서 자연스럽죠. 뭐 그래 취업 준비하고 있겠구나. 외국에 뭐 갔다 왔다가 또 무슨 학교도 뭐 편입했다 바꿨다 이러면 34살에도 취업 준비해도 돼요. 그때는 인생이 70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50대 후반에 정년퇴직해서. 근데 지금은 뭐 8, 90을 사니까 34살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요즘 확실히. 네. 근데 그때는 34살이면 보통 기업체에서 과장이고 과장은 일 안 했어요. 대부분 도장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4살에 그때 7년 차, 8년 차쯤 됐을 텐데 직업을 바꾸겠다고 수련을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죠. 정상적으로 안 봐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제가 좀 비정상이죠. 그렇게 보이죠?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까는 저보고 또라이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기자 생활을 8년 동안 하시다가 요리사로 바꾸게 된 그 용기가 무슨 용기에 사표 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아까 저 보니까 그 시네마 천국 보고 그냥 파스타 배우러 가겠다 그렇게 맞아요. 그 마음 먹으셨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친구인데 그때 걔도 학교를 잘 안 가는 친구였어요. 어느 이게 집에 전화 오더니 야 찬이라 영화 보러 가자 그러는 거죠. 학교 수업을 빼먹고 조조를 보러 갔어요. 호암아트홀에 시네마 천국. 근데 그때 그 영화가 입소문이 나기 전이어서 그땐 단관 개봉이었거든요.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뭐 호암아트홀에 하나, 단성사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걸어요. 근데 진짜 관객이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호암아트홀에. 되게 큰 극장이거든요. 넓어요. 근데 뭐 이렇게 관객이 없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화면하며 그러니까 그 영화가 등장한 배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60년대의 유럽이 이념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죠. 그래서 68세대가 등장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사회주의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이념들이 대체되고 소련이 그것을 사회주의를 실험을 하면서 관료화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돼서 새로운 인간답게 사는 삶은 뭐냐라고 유럽이 고민하고 있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반장님.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7, 80년대 이 경제적으로 유럽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허한 거예요. 허할 때 뭔가 처방약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힐링이란 말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힐링이 뭐였냐면 지중해하고 프로방스가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프로방스에 대한 수필이나 또는 다큐멘터리나 지중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 아싸 이거 만들면 팔면 터지겠다 해서 시네마 천국 그 말 그대로 일종의 환상적인 천국이에요.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 젊은 요즘 세대 분들도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보세요. 그게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지친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특히 영어권 사람들한테 해결책, 심리적인 해결책으로서 처방전으로 제공된 게 바로 시네마.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야 지중해 가면 다 저렇게 사나 보다. 그래서 그걸 동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거기서 막 먹는 푸짐하게 먹는 막 이런 거 막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게 이태리 음식의 로망 아니에요? 빨간색 스파게티 막 이렇게 해변가에서 막 먹는 거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것을 이태리 요리를 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을 바꿀 때는 돈 잘 벌겠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는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로큰롤 무대에 선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있죠. 자신의 영혼을 재발견하고 나는 내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저에게 그 꽂혔던 거예요. 그게 영향을 줘서 결국 그쪽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